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석 연휴 잘 쉬시고 계십니까? 개천절입니다. 예정된 대로 오늘 개천절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거의 사활을 걸고 막는 데 치중했습니다. 경찰차들이 거의 광화문 일대는 꽉 찼습니다. 80년대 시위 이후 이렇게 지독한 이 언론 탄압, 집회 탄압, 시위 탄압은 처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전철역에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광화문에 그냥 일보러 온 사람, 시민들조차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차량 시위까지도, 드라이버스루 시위까지도 경찰과 서울시청은 금지시켰습니다만 일부 차량 시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계속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국순찰팀,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조국 전 장관 집, 추미애 장관 집까지 아주 효과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정권이 하도 강하게 막는 바람에 몇 명 안 모이는 광화문 1인 시위 또는 광화문 기자회견, 강현재 변호사들이 나온 그런 기자회견도 언론의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오늘 신문이나 방송들이 거의 기자들이 안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1인 시위, 기자회견, 차량 시위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애국순찰팀의 이 차량 시위는 지금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개천절인 오늘 광화문에 사람이 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거의 패닉 상태로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위는 없었지만 기자회견은 있었고 1인 시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시위도 몇 개는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경찰은 앞서 10대 미만의 차량 시위에도 모두 금지 통보를 내렸지만 일부 법원이 허용했습니다. 그런 차량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애국순찰팀이 벌린 9대 차량의 시위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방송차 한 대가 포함됐기 때문에 상당히 모양도 그럴듯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청을 출발해서 정옥계 전광훈 목사가 수감 중인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이런 집회 탄압에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방송차를 비롯해서 차량 9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집에서부터 추미애 장관이 있는 광진구,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집은 방배동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집은 광진구 구이동입니다. 계속해서 차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진압에 막힌 조국 전 장관 집 인근에는 시민들과 유튜버 취재진 수십 명이 엉켜서 아수라장이 열렸습니다. 시위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무튼 조국 전 장관조차도 SNS에 글을 올릴 만큼 여러 가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조국, 추미애, 왜 이런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했을까요? 자, 자신이 정권 말기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살아있는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추미애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과 추미애 집 근처를 애국순찰팀은 지나갔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도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 공인으로서 법원은 이 판단을 감사한다. 단 동네 이웃분들께 죄송하게 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동안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굴던 조국 전 장관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지 코로나를 핑계로 정말 언론 탄압, 집회 탄압, 정치적 표현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거짓말,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서 청와대부터가 지금 가짜뉴스 진원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불리한 말만 하면 가짜뉴스자 처단하겠다, 긴급 체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오늘 개천절 집회를 막는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도 약점이 많고 결점이 많고 무능함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히 애국순찰팀의 차량 시위는 집중적인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상당한 미디어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이 SNS에 글을 올린 것만 봐도 이미 손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찰은 이날 광화문 광장 등 도심에서 돌발적인 집회 시위가 열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온 차량을 점검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데나 그냥 차 세우고 창문 열어, 안에 뭐 있는가 보자, 현수막이 있는가 보자, 이런 식으로 규제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지금 민주화 시대에 맞는 것인지, 만약에 이들이 도심 안에서 불법적으로 시위를 하면 그때 단속하면 되는 것이지, 사전에 이걸 열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야단 법석을 뜨는 것은 80년대 군부 독재시대 때나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때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평을 듣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고 무능하고 독재 정권은 아닌가 의심되는 이유입니다. 자, 경기경찰 21개 중대, 교통경찰, 지역경찰 8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광화문 일대는 경찰 차량 차벽이 촘촘하게 둘러싸여 안으로 들어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유롭게 광화문 광장을 거닐고 싶은 시민들조차도 아예 원천 차단됐습니다. 이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문재인 정권 가소롭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엄중한 이 차량 점검, 단속, 이걸 보면서 시민들은 한 번 더 느낄 겁니다. 참 문재인은 비겁하다, 겁이 많다, 그리고 얼마나 무능했으면 이렇게까지. 반대로 외국인들한테는 슬픈 날이니 집회를 하는 것은 그 날을 기억하자, 뭐 그런 의미라서 그렇다 치고 왜 매년 개천 집회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천절을 가장 부정하는 세력이 개신교입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잡으시고 최초의 민주국가인 당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국경일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어이가 없는데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조용히 재판을 준비 중인 조국 전 장관님의 자택은 물론 추미애 장관님 자택 앞에서도 집회를 하도록 허용을 한 것이죠. 특히 저들은 이미 추미애 장관 사퇴를 하는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저렇게 깃발을 꽂는 행동을 했는데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허용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이 왜 사법부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를 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에 있어 강력하게 행동에 나서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현재 끝판왕이라 불리며 법 위에 있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큰 여파를 미치는 사법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불만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대법원장이 직접 브리핑해야 합니다. 판사들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에게 여론이 전달되고 그것에 대해 자기 스스로 고민해봐야 사법부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법부는 완전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대놓고 말을 하긴 힘들지만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법원 판결 말고는 인사권조차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헌법상, 법률상 대법원장은 검찰총장에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스태가 했던 행동을 보면 그 막강한 힘에 우리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은 의외로 보잘것없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등함 역시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원을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 힘든 것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들을 합법적으로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이죠. 일명 검사 동의체의 원칙에 따라 그동안 일선 검사를 바로 대검을 통해 지휘했습니다. 이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 우리는 소위 조국 사태 이전에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안 그래도 무소불위라는 평을 받는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에 이를 합법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얼마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지 쉽게 짐작이 됩니다. 현행 법상 검찰총장은 모든 사건에 관해서 본인이 관심을 둔다면 기소할 것인지
수사할 것인지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엄연히 현행 헌법과 법률상 법무부 장관은 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으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현 검찰총장은 걸핏하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깔고 뭉개는 듯한 행동을 보여 결국 신문사장이 되었지만 아직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좀 다릅니다. 합법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본인 마음에 들도록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그 판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고 싶었던 적도 있겠죠. 그러나 이걸 넘어서면 바로 양승태가 됩니다. 즉 불법적인 재판 개입이 되어버리는 구조인 거죠. 물론 대법원장은 제대로 된 판사를 늘리고 엉터리 판사를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 때문에 이 인사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한적으로 행사됩니다. 제2명에 탈락되는 판사는 그게 드물다는 거 아시죠? 이상한 판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상한 판사도 어지간하면 이 제2명이 탈락시키기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권력이 집권할 때 멀쩡한 판결을 내린 판사도 쫓겨날 수 있다는 우리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장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이유로 이상한 판사들을 법원에서 내쫓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그냥 진보진영 양승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검찰과 법원이 갖고 있는 민주화의 역설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양승태가 있었기에 민주당은 더욱더 법을 지키고 절차를 밟아가야 합니다. 답답해도 도리가 없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면 법을 지킨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바꿔봐야 똑같이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왜 바꾸겠습니까? 단 견제는 해야죠.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법부뿐입니다. 국회에서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소고발로 인해서 국회의원분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법부에서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하면 결국 그 공격은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다 압니다. 사법부는 지금껏 부패 검사들에 가려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며 얼마나 추악했는지, 얼마나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컸는지 드러난 이 대표적인 집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언론이 얼마나 썩었는지야 박근혜 때 오보와 정권 빨아주기 때문에 국민적 반감이 극에 달했고 그 물증 또한 이 정부 들어 만천하에 드러나지만 이 사법부가 얼마나 썩은지에 대한 실태는 이 정부 들어서야 밝혀지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들이 기러기로 불리며 조롱을 당하듯 판사들이 그와 같이 불린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이 판사들이 자각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사법부 비리에 대한 소망망이 처벌은 물론 반정부에 해당하는 여러 판결들을 보면서 법원이 썩으면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네, 조금 흥분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느낀 것은 친일 기득권 세력들에겐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은 절대로 개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외국 기득권들이 더 누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느껴집니다. 사법부도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이 절대 잊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사법부는 시대 정신을 잊었습니다.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극우 세력들은 또 차를 통해서 드라이브스루 집회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늘 자신들을 표현하며 하는 말, 보수. 보수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모범과 희생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지켜본 영국의 귀족과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지키려면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 남용 견제, 시민의 정의와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보수주의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수의 뿌리는 분단 기득권 세력에 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희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칭 보수라며 늘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발목을 잡는 저들이